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계적 일상 회복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로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 수칙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연 단계적 일상 회복 연착륙할 수 있을지, 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웅 뉴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기다려왔던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했는데 기대도 많았지만 역시 걱정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현장 상황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됐죠. 어쨌든 이 전국 분위기 좀 일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분위기가 좀 업된 기분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고, 어떤 커피숍 관계자분은 그러니까 9시까지밖에, 그전에는 10시까지밖에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상 회복이 되면서 우리 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이 대리운전을 할 줄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있어. 그리고 그 우려대로 지금 집단 감염이나 감염자들이 자꾸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희비가 약간 교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교수님, 의료 현장에서는 뭐 기대하기보단 걱정이 더 많으실 텐데 지금 어떤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방역 조치가 완화되기 이전부터 벌써 이제 환자분들이 좀 긴장이 완화되시면서 일단 그 검사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확진자 동선이 겹쳤다라든지 또 재택 치료가 늘어나면서 또 관리해야 될 환자도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백신 이상 반응으로 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검사해 보면 동시에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감염이 겹쳐가지고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까 또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접종 후에 열이 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코로나19 감염, 또 코로나19 말고 다른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코로나19처럼 열 나고 기침이 나고 뭐 몸살이 나고 이렇게 해서 와서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19는 안 나오고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질병,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우리 현장이 이제 혼란해질 가능성이 많아서 앞으로 겨울에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또 대부분 많은 접종을 하셨지만 학생들이 많이 감염이 되시면서, 학생들은 혼자 살지 않고 이제 가족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부모님과 다른 형제자매, 특히 고3 수험생이 있는 집에는 또 이게 한 명이 확진되면 공동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 자체보다도 의료 현장, 또 교육 현장, 이런 일반적인 사회에 또 많은 부수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일단 실제로 급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어땠습니까? 일단 방역 당국과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예. 이 위드 코로나에 기대하고 당분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 하루 확진자가 이번 주에 2,000명대 중반 유지하다가 이달 내에 3,000명, 5,000명을 넘길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간이죠.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030명으로 직전 주인 10월 20일부터 27일 1,439명보다 591명이 좀 늘어난 숫자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이 고비를 놓으면 좀 안 되는 이런 시점인데, 하지만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확진자 폭증 조짐이 좀 일어나고 있군요. 특히 요양시설 같은 집단 감염이 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감염도 지금 잇따르고 있으면서 이 방역 대책이 현실에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증가할 거라는 거는 모두가 좀 우려하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울기라든가 속도라든가 이게 좀 걱정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시키느냐, 5명 이상 전파시킨다고 봤을 때 그 중에서 4명 이상이 감염이 되지 않고 면역력을 가지셔야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백신 접종을 75% 국민이 하시고 백신의 예방 효과를 80%를 잡아도
사실은 이제 면역력을 예.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한 대여섯 명, 한 5,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이 두세 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계속 감소세가 이어졌던 것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대면 접촉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셔서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이중 삼중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감염 확산을 떨어뜨렸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긴장 완화하면서 대면 접촉이 많아지고 또 미접종자들이 아직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집단 면역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감염이 네. 전파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밀폐된 실내 환경이 잘 조성되고 또 이제 차고 또 건조한 환경이 되면 비말 전파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 밀폐된 환경에서는 감염 전파가 3배 이상 더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어서 감염 재생산지 수가 5 이상으로 더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지역 사례를 보면요, 일단 뭐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뭐 특정 지역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부천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에서 지금 30일 날 20명의 확진자가 나는데 현재 3일밖에 안 되는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모두 다 돌파 감염으로 확인이 됐고, 이 한 건물 전체가 다 요양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지만 첫 번째 확진자는 그러니까 증상이 나온 사람 환자였었어요. 근데 환자가 이동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거기를 출퇴근하는 직원 중에 한 분이 걸리셔서 전파를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곤 하는데, 모두 다들 어쨌든 이 백신 접종하고 나서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이기 때문에 이 요양원에 대한 추가적인 이 부스터샷 접종이 상당히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에 좀 허술한 이 사각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요양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강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체 점검표를 요양원에 내려주면 요양원에서 자체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해주는 시스템이니까, 왜 그러면 현장에 점검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코로나 전파 우려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다 세밀한 좀 이 방역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그리고 대안학교 그리고 의원 그리고 직장 같은 전방위적으로 집단감염이 소규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교수님, 이제 접종 완료율의 특정 시점에서 단계적 일상에 대한 예고를 해왔고 실제로 이제 한 상황인데, 어떤 시기나 타이밍이나 어떤 의견이 지금 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괜찮은 건가요? 일단 많은 특히 이제 방역 의료 대응 예. 분야의 이제 유수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이제 안을 같이 만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예. 접종률 70% 완료, 이것도 굉장히 뜻깊지만 그걸로 이제 충분한 예방은 되지 않고, 다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굉장히 서서히 예. 점진적으로 완화는 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단계적 완화에서 단계가 굉장히 크게 완화된 좀 느낌이 있고요. 또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 준비를 예. 좀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계적인 완화가 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나 좀 예상이 되고, 또 이제 70%라는 어떤 그 양적인 수치 자체보다 특히 이제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나서 항체가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하시고 또 집단 생활하시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또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집단 생활하는데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화가 좀 급격하게 시작됐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예. 이제 의료 대응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 확진자가 늘어나고 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병상수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대응 인력까지도 충분히 확보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인력을 보다 더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충분히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은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확진자를 예. 최대한 증가세를 서서히 낮추는 노력들을 보다 하면서 계속 의료 대응 여력 체계도 보다 좀 탄탄하게 갖추는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완화를 하니까 사적 모임 자체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사실 이제 뭐 그래서 동반해서 이제 특별 단속도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단속 내용이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단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제 4일부터 2주간 방역 관련 특별 점검에 이제 정부가 나서게 되는데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위험 시설이라든가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그리고 다수 이용 시설을 한 번 더 점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식품의약안전처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영업 시간이 좀 제한되는 이 자정부터 뭐 새벽 5시까지 운영 여부 점검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돼 뭐 예. 미접종자 이용은 최대 4명까지 관련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단 그것보다도 사업주 스스로가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풀려진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안이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다시 한번 고삐를 재겠다는 건데 아까 요양원에서 요양원 같은 것도 말씀했다시피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더 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아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 식당을 출입할 때도 다급적이면은 예전 같은 저희 같은 뭐 술잔 돌리기나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을 건데 어쨌든 이 개혁 방역에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이제 이런 단속 활동이 이제 필요한 건 공감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어떤 그 거리두기 단계 자체가 너무 완화됐기 예. 때문에 뭐 사적 모임 10명, 비수도권 12명, 또 그중에 미접종자 4명.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10명 이상 모이진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모인다고 해도 75% 이상 접종 네. 완료율이 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적은 숫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밀폐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행 말고 다른 일행 간에서도 얼마든지 접종 안 하신 분들 위주로 또 접종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무증상의 돌파 감염으로 통한 전파 위험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밀폐된 다중이용 시설에서 전파 위험성은 여전히 있어서 예. 아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방역 규정, 그러니까 유흥시설에 대해서 밤 12시까지 영업 잘 하는지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그 정도만 단속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실효성 자체보다는 조금 경각심을 한번 일깨우는 예. 그 정도의 효과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우리 국민들이 동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또 믿고 같이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겨울이 다가왔고 독감수사도 맞고 있고요. 지금 일상 회복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게 언급했던 게 긴급 멈춤이에요. 자, 사태가 심각해지면 긴급 멈춤이 발동될 수 있다. 어떤 단계에서 또 실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단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의료 대응 체계 부분이 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환자 발생 말고도 너무 확진자가 예. 많아서 격리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이를 돌보는 학부모들이 사회생활 못하고 이런 걸 좀 차치하더라도 당장 숨이 차고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데 병상이 없거나 기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의료진이 너무 바빠서 또 긴급 대응을 못 한다든지 또 이런 중환자 병상뿐만 아니라 응급실이 포화가 돼가지고 응급실 진료가 지연되고 다른 응급실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지금 우려 현장이 이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인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두세 배 더 증가되는 과중화되는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병상이 좀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약간 역설적인 현상은 지금 델타 변이가 위중증화율을 2.2배 더 높이면서 고령층 어르신 위주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지 못하고 중환자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사망자가 이번에도 20명 넘게 나올 정도로 또 빨리 돌아가시면서 중환자 병상에 약간 여유가 생기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층에서 위중증이 됐을 때 보다 좀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는 거하고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 위중증이 돼서 중환자실에서 오래 버티시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아직은 중환자실이 좀 여유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확진자 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아직 미접종자가 많고 또 아직 부스터샷 접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얼마든지 위중증 소아청소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좀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빠른 시간 내에 병상과 인력을 늘릴 수가 없다면 위중증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최대한 조기에 예방하는 노력들, 예방접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에 항체 치료라든가 항바이러스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중등증 병원이라 그래서 위중증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중간에 전담 병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많은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을 써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확률을 한 절반 정도 낮추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을 함께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세분화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병실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 뭐 재택 치료에 대한 해법도 동시에 시행을 했고 네. 지금 이제 지역 단위로도 봐도 그렇고 병실 여유나 좀 우려할 상황은 아닌가요? 일단은 지난 1일 예. 기준으로 보면은 이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1111 예. 병상이거든요. 이 가운데 46.1%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이게 또 준환자 병상은 총 455개의 병상이 있는데 예. 이 중 58.9%가 가동 중이고요. 예.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1만 56병상 중 53.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어쨌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일정 시점으로 확산세가 줄어들 거로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마스크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잘 지키고 예방 접종이 오르면 어느 순간은 이제 다시 안정세를 가져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길 때 일상 회복을 전환을 중단하는 비상체계 돌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가 늘 가능성이 좀 있다면서 병상과 인력 확보해 놓고 위험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대들의 접종도 시작을 했고요. 또 부스터샷,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들의 추가 접종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증가세를 진정시키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할까요? 네, 충분히 기여를 예. 할 것 같고요. 예. 좀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맞았기 때문에 3주 간격으로 2번 맞고 또 2주 정도 지나야지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5주는 걸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한 번 맞으셨던 분들이 이제 추가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항체가 예. 보강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을 좀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전히 미접종자분들이 새로 접종에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더뎌서 지금 보다 좀 미접종자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접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노력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증가세뿐만 아니라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 수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저 경구 치료제 구입 소식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네, 자, 이 맞습니다. 내용도 좀 들려주실까요? 일단 경구용 치료제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만 사용에 국한돼 있고요. 전문가들 약 40만 병이면 충분한 입장인데 이 정부는 이 머크 그리고 화이자, 로슈 세 개사에서 총 4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를 선구매할 예정인데요. 지난 9월에 MSD와 2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좀 체결했고, 그리고 화이자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정하고 계약을 좀 진행 중입니다. 이 국내는 어떤 글로벌 공급 일정에 맞춰서 2022년 1분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구용 어쨌든 이 치료제가 어쨌든 이 코로나19 상황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그리고 당뇨나 비만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만 임상 연구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입원이나 사망을 줄이는 게 좀 목적이고 있는데 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게 약 구매 비용이 약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예산 제시가 되는데, 예. 근데 국내에서도 이게 좀 개발에 들어가고 있고 뭐 대용작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가격이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또 부작용 걱정을 하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현재 나온 어떤 동물 실험이라든지 또 소수의 예.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는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없는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예. 특히 이제 돌연변이를 양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피임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혹시 뭐 발암 가능성이 없을지 좀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약을 드실 때 피임을 하셔야 되고, 또 아니면 또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주로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 예.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투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주사로 쓰고 있는 렘데시비르 같은 예. 경우에는 일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3,400만 원보다는 좀 80만 원이 훨씬 예. 저렴한 치료가 될 수가 있어서 일단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또 도입 시점이 또 문제인데 후반부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놓는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시간을 마련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